유럽연합이 다음 주 시행 예정이었던 미국 철강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를 90일간 유예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정부 효율부가 실존하지도 않는 가짜 인물들에게 실업수당 수천만 달러가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정신질환을 앓던 양용 씨를 총격 살해한 LA경찰국 소속 경관들이 사실상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경관이 한인 체포 과정에서 무차별 폭행을 가하는 영상이 공개돼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 롱아일랜드에서 사체가 발견돼 수사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맨해튼 거리에서 한 남성이 지나가던 보행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칼로 공격하고 $10를 강탈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유럽연합이 다음 주 시행 예정이었던 미국 철강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를 90일간 유예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만 부과하고 국가별 상호 관세를 90일 유예한다고 발표한 직후 나온 후속 조치입니다. 주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오늘 오후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유예 결정을 언급하면서 미국의 협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EU 회원국들의 강력한 지지로 미국을 상대로 하는 철강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를 90일간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 10% 기본 관세만 부과하고 상호관세는 90일 유예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유예한다고 결정했지만 10% 기본 관세는 여전한 데다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부문별 관세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한편 EU는 미국을 제외한 제3국과 교역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동맹을 만들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되는데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오늘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한 뒤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뉴질랜드, 캐나다 정상과도 잇따라 통화하고 협력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중국과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 중인 고유 관세를 폐기하는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U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불공정한 보조금을 받은 값싼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작년 10월부터 중국 자동차 업체별로 7.8%에서 35.3%포인트의 추가 상계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에서 타깃으로 지목받은 중국 입장에서도 EU와 같은 주요국들과 협력에 나서는 것은 절실한 상황입니다. EU 입장에서는 대미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국과의 공조도 추진하는 모습으로 비춰져 자칫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중국과의 협상 내용 및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부가 실존하지도 않는 가짜 인물들에게 실업수당 수천만 달러가 지급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주현우 기자입니다. 연방정부의 재정낭비 감축을 위해 신설된 정부 효율부가 실존하지도 않는 가짜 인물들에게 수천만 달러 규모의 실업수당이 지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전했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설한 부서로 쓸데없는 정부의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도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실업수당 신청 내용을 예비 분석한 결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9,700명이 총 6,900만 달러의 실업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출생일이 2154년으로 등록된 신청자도 있었으며 2154년 출생자가 4만 1,000달러의 실업수당을 수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115세의 나이를 넘긴 2,400명이 5,900만 달러를 수령했으며 1살에서 5살 사이의 아동 2,800명이 2억 5,400만 달러를 수령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머스크는 해당 내용을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올리며 여러분의 세금이 미래에 태어날 아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짜 사람들의 실업수당으로 낭비되고 있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말도 안 되는 생년월일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었다고 분노를 표했습니다. 국민들의 열세가 수만 명의 실존하지도 않는 인물들에게 실업수당으로 지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실업수당 지급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지난해 정신질환을 앓던 양용 씨를 총격 살해한 LA경찰국 소속 경관들이 사실상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경찰위원회 측은 총을 쏜 로페스 경관의 행동이 부적합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됐음에도 사건 전체에 대한 전술적 관점에서 총격 행위가 지침을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비극적 결과를 정당화한 것으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LA경찰위원회는 사건 당시 출동한 경관들의 행위가 모두 경찰 복무 규정과 지침에 위반되지 않은 행위였다고 판단하고 총격에 대한 어떤 징계도 없이 단지 앞으로 경관 대응 규정 내부 논의를 위한 검토 대상으로 지정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그러나 그동안 유가족과 한인 커뮤니티가 제기해온 과잉 대응에 따른 살인이라는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징계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조차 통보하지 않는 등 희생자 측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LA경찰위원회는 지난 8일 열린 정기회의에서 양용 씨 사건에 연루된 경관 3명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한 끝에 관련 경관 모두 추가 징계 없이 사건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건 당일 양 씨에게 직접 총격을 가한 안드레스 로페스 경관에 대한 징계 여부가 주목을 받았지만 로페스 경관도 경찰 복무 규정의 절차에 따라 총격을 가한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보고서에는 양 씨가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고 불법 침입 상황이었으며 이에 따라 전술적 철수를 위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양 씨가 부모님의 집을 방문한 것을 불법 침입으로 규정한 LAPD의 판단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로페스 경관은 지난 2021년에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용의자에게 총격을 가한 전력이 있습니다. 유가족인 양민 박사는 심의 결과에 대해 위원회의 결정은 너무나 무능한 판단이라며 LAPD가 작성한 사건 보고서는 경관들의 입장과 대응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적 진실과 거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진행 중인 민사소송을 포함해 대응할 것이며 억울하게 죽은 아들의 죽음에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관이 한인 체포 과정에서 무차별 폭행을 가하는 내용의 영상이 공개돼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인 체포 사건 당시에는 경찰이 폭행을 가한 사실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었는데 영상이 확산하자 뒤늦게 폭행을 가한 경관을 조사하고 나섰습니다. 아이오와주 주민인 마우이 힐이 아이오와 시티 경찰의 행동이라는 글귀와 함께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무차별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2분 30초 분량의 이 영상은 아이오와 시티 경찰국 소속 알릴리오 아르세나스 경관이 48세 조나단 김 씨를 바닥에 눕힌 뒤 얼굴을 짓누르고 복부를 가격하고 김 씨 위에 올라탄 뒤 양 주먹으로 얼굴을 8차례 연속 가격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영상에서 경관에게 폭행을 당한 김 씨는 아무런 저항도 못하다 곧 정신을 잃은 듯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이후 경관은 김 씨의 몸을 뒤집고 팔을 비틀어 손목에 수갑을 채운 뒤 머리를 짓누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난달 18일 오전 11시 43분쯤 아이오와 시티 길버트 코트 인근에서 당시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 씨가 경찰의 체포에 저항하고 도주를 시도하면서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김 씨는 아르세나스 경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으며 경관은 손과 입술에 찰과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사건 당시 경찰 측이 김 씨가 경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부분만 밝혔을 뿐 경관이 김 씨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영상에서는 당시 상황을 지켜보던 한 시민이 불법이라고 소리치자 경관은 경찰을 때리면 맞게 돼 있다고 답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현재 해당 영상에는 3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리며 아르세나스 경관의 진압 과정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르세나스 경관은 지난해 가정폭력 현장에서 용의자에게 2발의 총격을 가해 조사를 받은 뒤 임시 휴직 명령을 받았다 복귀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 측은 김 씨는 폭행, 공무집행 방해, 법원 출두 불이행 혐의로 체포된 것이라며
해당 경관의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롱아일랜드에서 사체가 발견돼 수사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사체 유기는 MS-13 갱단원 가운데 한 명이 당국에 제보하면서 발견됐습니다. 사건 현장 인근에는 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주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 경찰국은 어제 자연보호구역에서 유기된 사체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FBI 요원들과 나소 카운티 경찰 인력이 투입된 이번 합동수사는 제리코에 위치한 언더힐 보호구역에서 이뤄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역 인근에는 제리코 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포 카운티 레이먼드 티어니 지방검사는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악명 높은 MS-13 갱단원들이 학교를 직접 찾아가 청소년들을 갱단원으로 모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티어니 검사는 갱단원들이 어린 청소년들을 갱단에 끌어들이고 갱단의 규율을 따르도록 강요하고 제일 어린 구성원들을 폭력 사건의 주동자로 만드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12세 또는 13세 어린이들이 이 악명 높은 갱단에 모집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연방정부는 버지니아주에서 체포된 MS-13 조직의 핵심 인물을 발표하면서 갱단원들은 중학교 시절부터 갱단에 가입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티어니 검사는 MS-13은 세계에서 가장 잔혹하기로 알려져 있는 폭력 갱단이라며 이들은 자신들의 악명을 떨치기 위해 더욱 잔혹한 수법으로 잔혹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맨하탄 거리에서 한 남성이 지나가던 보행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칼로 공격하고 $10를 강탈했습니다. 피해자는 다행히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현재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소호에서 정신질환자가 깨진 병으로 한 디자이너를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있은 지 이틀 만에 발생한 것입니다. 경찰과 소식통에 따르면 한 남성이 어제 대낮 미드타운 거리에서 보행자의 머리를 밀치고 여러 차례 칼로 찔러 쓰러뜨렸습니다. 남성은 겨우 $10를 강탈하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남성은 오후 12시 30분쯤 웨스트 32번가와 5번가 교차로에서 33세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그를 땅바닥에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당국과 소식통에 따르면 그는 칼을 휘두르며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찔렀고 바지 주머니에서 겨우 $10를 훔치고 도주한 것입니다. 부상당한 남성은 벨뷰 병원으로 이송돼 다행히 안정을 되찾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현재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사흘 전에는 소호의 브룸과 우스터 거리 모퉁이에서 46세 무슬림으로 확인된 정신질환자가 오프 브로드웨이 의상 디자이너를 깨진 병으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주학급 규모법에 대해 입장을 바꿨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 교육부에 추가 예산을 지원해 750개 공립학교에 3,700명의 교사를 채용해 학급 정원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이번 3,700명의 신규 교사 채용을 통해 학교는 소규모 학급을 구성하고 모든 학생이 더욱 개별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애담스 시장은 2022년 올바니에서 통과된 학급 규모를 제한하는 법에 대해 오랫동안 반대해 왔습니다. 애담스 시장은 교육부에 교사 채용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9월까지 공립학교 수업의 60%가 이 법안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 이행을 위해 100명의 신규 교직원을 채용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4년 과세연도 세금보고 마감일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IRS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자신고와 계좌 이체를 활용하면 오류가 줄고 환급 속도도 빨라진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도 전자신고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했습니다. 최근 IRS에 대규모 감원이 있었기 때문에 직원이 개입하지 않고 전산 처리가 가능한 전자신고의 처리 속도가 서면 신고보다 월등히 빠르다는 것입니다. IRS가 가장 강조한 항목 중 하나는 세금 보고와 관련된 사기 피해 방지입니다. 기관 측은 매년 선정하는 대표적인 12가지 세금 사기 유형인 더티 더즌 목록을 최근 발표하면서 세금 사기 수법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다리앤 갭을 통해 미국으로 향하던 이민 루트가 유령 도시로 변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수많은 이민자들로 가득했던 파나마의 작은 강, 항구 도시 라스 블랑카스가 이제는 거의 텅 비어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때 망명 신청 가족들로 가득했던 거대한 텐트는 이제 텅 비어 있고 매일 1,000명이 넘는 이민자들이 건너려 했던 강과 강변도 비어 있습니다. 최근 이 지역을 방문한 AP통신 기자들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앙골라, 나이지리아 출신 이주민 소수만이 라스 블랑카스 캠프에 남아 경찰의 감시를 받으며 남아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샤워를 다시 위대하게라는 문구가 적시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샤워기의 수압 제한 규정은 수자원 절약을 목적으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도입됐습니다. 수압 제한을 폐지하는 행정명령은 샤워기뿐 아니라 싱크대와 식기세척기에도 적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와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가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수압 규제를 정부의 간섭으로 규정한 뒤 수도요금을 내는 외국인이 어떤 샤워기를 사용할지를 연방정부가 간섭하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